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아탈란타입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듯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중입니다.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팀답게 체력이 여유로운 초반에는 상당히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빠른 역습과 압박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1차 빌드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2차례 만들어내는 등 효과를 꽤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후술하겠지만 생각보다 라치오가 올 시즌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압박 정술과는 상성이 꽤 좋은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자파코스타, 무소, 톨로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라치오입니다. 우디네세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2승 2무로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75%의 무실점 경기를 치르는 등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만 원정에서는 모두 10위 이하 팀을 상대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올 시즌 1위 팀 나폴리를 상대로 1대2로 패배하는 등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는 모습도 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의 압박 시퀀스가 좋은 경우에는 특유의 1차 빌드업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피오렌티나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1대1 전방 압박에 고전한 바 있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근소하게나마 라치오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라치오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신체 조건과 프로베델의 롱킥 등 전방으로 공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편입니다. 아탈란타가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건다고 하더라도 임모빌레를 향해 공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아탈란타 역시 최근 득점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크먼의 단계 페이스도 좋은 상황인데요. 2.5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나폴리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4위의 로마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꽤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 시즌 기동력 저하와 노쇠화된 스쿼드로 고전하고 있는 삼프도리아를 상대로도 1대1 신승에 그쳤을 정도이니까요. 핵심 이선 디발라의 부상 이탈이 상당히 뼈아플 상황인데 무리뉴 감독은 마티치와 크리스탄테 등 3선을 수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결국 공격에서는 디발라의 개인 전술에 맡기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디발라가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경기력에 별 문제는 없었으나 자니올로나 펠레그리니의 폼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베이날둠, 셀리크, 디발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올 시즌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현재까지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전 4승을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의 활약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올 시즌 나폴리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팀인데요. 인시니의 대체자인 흐비차는 인시니보다 더 훌륭한 경기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측면에서 볼이 돌 수 있는 트라이앵글 전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고 지엘린스키가 주축이 된 중원도 틈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앙귀사 라흐마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폴리의 압박 시퀀스와 성공률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을 전망입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게 된다면 나폴리 특유의 패스워크와 측면 자원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죠. 로마가 현재 디발라의 이탈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침이 많다는 것도 나폴리의 선전을 점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 핸디 승리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르타 베를린과 샬케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5위의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아직 강등권 순위까지 추락하진 않았지만 16위 레버쿠젠과 승점은 동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권 순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올 시즌 헤르타 베를린은 상당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르다르가 역습의 중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중원에서 공을 전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요베티츠와 루크바이오의 단계 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특히 루크바키오는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사카, 보에티우스, 은강캄, 우레모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보 17위의 샬케입니다. 결국 감독을 경질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거둔 1승도 포칼에서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사실 올 시즌 샬케는 상당히 운이 없는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수비 핵심 자원들이 3명이나 빠진 탓이 크죠. 그레물, 카미스키, 반덴베르그가 동시에 빠졌고 그레물과 반덴베르그는 후반기에나 돌아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체 선수 격인 요시다는 많은 나이로 인한 기동력 저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무어를 측면 수비에 세울 정도로 수비 뎁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카미스키, 잘라자르, 반덴버그, 그레물, 시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샬케가 명확한 플랜 A 포메이션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비적으로 조직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 성향 전술은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며 공격진에도 단기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